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챌린지 세 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화병을 많이 앓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중년 이상의 내담자, 특히 여성 내담자들과 같이 상담을 할 때면 제일 많이 나오는 증상이 이 화병의 증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는 월등히 여성들이 화병을 더 많이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제가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왜 유독 한국 문화에 화병이 많을까? 그리고 왜 여성들에게 화병이 남성들보다 더 많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화가 많고 또 남성보다 여성이 화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화병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유독 화병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특성이 화병을 많이 걸리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왜 한국 사람에게는 화병이 많은가 하는 질문을 답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로 한국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가부장적인 문화는 아니고요.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화는 다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는 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부장적인 문화의 특징은 아버지의 목소리만 주로 들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가부장적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부인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게 부창부수죠. 예를 들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크게 들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는 열등한 위치에 있고 그 모든 집안의 대소사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야 된다 하는 이런 겁니다. 이 논리는 잇따라서 남존 여비 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가부를 이어받을 것은 당연히 남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대표했던 게 예를 들면은 호적제도라든가 또는 동성동본 결혼 금혼제도 같은 것이 이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성동본이 가부장적인 이유는 동성동본이 전부 다 아버지 쪽만 생각을 하는 거지 어머니 쪽은 생각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의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 동성동본도 점차적으로 허락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가부장적인 제도가 옛날보다는 약화되고 남녀 사이에 차별을 덜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이 성을 꼭 아버지의 성을 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정도로 우리의 지금 이 문화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가부장적인 문화의 특징이 서열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윗사람 아랫사람을 굉장히 이 구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보다 윗사람 또는 자기보다 아랫사람하고 있을 때는 비교적 인간관계를 맺기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님 이러고 나보다 적은 사람은 아우 이제부터는 내가
반말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서열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어려운 인간관계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제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서열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남녀 차별이 있고 서열의식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가화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의 이 가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화는 화목하다 하는 뜻인데요, 이 원래가 어떤 상태를 가화라고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서구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죠? 리듬, 멜로디, 화음, 이 세 가지가 서양 음악의 3요소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음악, 예를 들면 국악이나 민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전통 민요에는 하모니가 없습니다. 화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서양 사람들의 화음이라고 하는 의미와 한국 전통음악에서의 화음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화음이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서양에서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네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른 멜로디를 부르면서 같이 들을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런 의미로 화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각각 네 명이 다른 멜로디를 부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들을 때는 우리가 아주 조화로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듣는 것이죠. 혼성사중창 하게 되면 남성 둘, 여성 둘이 각각 다른 파트를 부르면서 아름답게 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화성학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작곡을 배울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화성학입니다. 그런데 비하면 한국의 민요를 부르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명절 때 여성들 여럿이 나와가지고 한복을 곱게 입고 다 같이 민요를 부릅니다. 예를 들면 괴지나 징징나네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성들이 여럿이 나와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여성들이 서로 다른 가락을 부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나와도 멜로디는 하나의 멜로디를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가야금 병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이 가야금을 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나와서 가야금 병창을 할 때도 다 동일한 가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유니손이죠. 그러니까 한국적 문화에서의 화음은 한 목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또는 의견이 하나로 집약이 돼야 이 집안이 화목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소리 이외의 다른 목소리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이러한 이게 한국적 문화의 특색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딸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구박을 많이 받았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 남동생은 대학을 갔다. 나보다는 공부도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우리 남동생이 대학을 가는데 학비를 내가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도 모르고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남존 여비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혀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더 공부하고 싶은데, 단지 내가 여성이라고 오빠나 남동생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결국 남자들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당연히 내가 억울하고 나도 남자들하고 대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왜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허나 우리 문화가 여성들에게는 그런 거를 허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또는 같은 남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들끼리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형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남자 형제들은 도외시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생들도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는 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당연히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 화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겉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혼자 사겨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화병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화는 특히 억울한 화, 즉 울화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병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왜 여자가 더 많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전통 한국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남존여비가 강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차별을 당하고 대우를 못 받게 돼 있는 가족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이 더 억울하겠고 더 마음이 불편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더 많이 날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를 표현도 못하고 그거를 나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내 팔자련이 하고 체념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화병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교회에도 남성 성도님들보다는 여성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고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는 이해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는 이제는 빨리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형이나 아우나 똑같이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로 우리는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행스러우게도 이러한 문화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불공평한 이 한국의 문화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깨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 다시 얘기하면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담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화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바꾸는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담을 배울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상담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화병이 없는 문화, 이러한 나라가 빨리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회가 빨리 오도록 우리 스스로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한국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왜 한국 문화에서 화병이 많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성별과 또 교육 정도와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널리 유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화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자기들이 즐겁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